올해는 현재 경제 지표보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 대표적인 게 결국 방향은 같은데 앞으로 그 차별화가 심화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거 세 나라 주가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다. 이미 추세는 114에서 꺾였다. 최근 반등은 일시적인 상승이다. 저는 이거는 큰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 네. 미국도 말씀하셨지만은 연초 대비 14%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이 글로벌리 다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예. 이것을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뭔가 우리가 좋아지고 있는 지표가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급에만 의해서라면 또 불안하기도 하니까요. 펀더멘탈이 없다고 하면. 예. 아까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른 주가가 우리 코스닥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나스닥, 우리 코스피거든요. 예, 그 다음에 유럽 주가들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유럽 경제가 러시아 때문에 올 겨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날씨가 좀 도와주면서 지나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유럽 주가 좋고 우리 주가 좋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주가를 보면서 현재 경제 지표는 보지 말자. 네. 우리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전분기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0.3이었죠. 올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GDP를 구성하는 소비 별로 안 좋죠. 기업들 투자 지금 미루고 있죠. 특히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인데 그래서 경기 침체다 그러는데 늘 그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경제 지표보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차죠. 네. 예, 지난주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1년 전보다 낮아져가지고 역전됐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정상화됐어요. 1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경기에 대한 좋은 신호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나 선행주 순환변동치 같은 이런 걸 보고 투자하셔야지 올해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작년에 재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기억만 가지고 계시면은 앞으로 주식에서 수익률을 많이 내기는 힘들 것이다. 재작년 기억은 조금 지우시고요. 앞으로 미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산가 적정 수준 평가해 보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가 장기 상승 추세에서 제일 밑으로 많이 벗어났어요. 네. 시간이 가면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경제 지표는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올 텐데 우리가 장단기 금리 있잖아 선행지수 같은 건 미래를 보시면서 올해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쁘다 할 때 오히려 그때가 매수의 기회다. 예, 저가 그렇습니다. 매수에.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가장 안 좋은 실적 내보내고 적자네. 그때서부터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원래는 영업이 4조 5천억이다. 33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5만 2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만 2천 원이라는 주가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을 걸 반영한 주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늘 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 지표보다는 미래 경제 지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면 좀 팔고 이렇게 좀 저항선이 있으면 거기 좀 근처에 오면 일단 팔자. 그래서 일단 또 현금화를 해놨다가 그러니까 이제 급락을 좀 대비하는 그런 어떤 우리 4848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들고 꾸준히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명목 GDP에 비해서 아직도 주가가 제가 평가해보면 20%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20%는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실적이 안 좋아져서 이게 좀 북밸류가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아마 아까 하반기는 조정이 올 것이다. 큰 폭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이제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때는 전망한 것보다 낮아지니까 계속 뒤따라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전망한 것보다 높게 나오니까 뒤따라서 높게 전망하는 뭐 애널리스트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나쁘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들 기업 수익 예상치들이 계속 낮아질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네. 예, 제가 과거에 뭐 분석해 보니까 애널리스트들 그 영업이익 추정치냐 목표 주가가 실제 주가보다 한 1개월 정도 후행하더라고요. 네. 주가가 오르면은 또 예상치들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 후반부터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에 말씀하신 대로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글로벌리 다 이런 어떤 상승 세가 나오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차별화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그 작년 11월부터 뭐 글로벌 주식형 자금 펀드 보면요. 네. 미국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어요. 유럽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아시아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으로 특히 많이 들어갔고요. 올 그 2월 15일까지 올해 들어서 중국으로는 222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네요. 예. 예,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외국인들이 2021년에는 230억 달러, 그다음에 작년에는 89억 달러 팔았죠. 예, 그런데 올해 73억 달러, 지금 2월 15일까지 73억 달러가 들어온 거거든요. 많이 들어왔네요. 1년 동안 그 한 해 거는 다 1년 동안인데요.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 빠져나간 자금보다 거의 지금 그동안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시아 시장, 한국, 중국, 대만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방향은 같은데 앞으로 그 차별화가 심화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거 세 나라 주가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제가 미국 주가하고 비교해 보면요, 10년 단위로 우리 주가가 좋았다가 미국 주가가 됐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네. 1980년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특히 86년에서 88년 3조왕이 있으면서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90년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으면서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미국 주가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중국 때문에 성장했고요. 근데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10년 단위로 미국 주가가 좋았다, 우리 주가가 좋았다 그러는데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보다는 우리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금 이동 보더라도 뭐 한 몇 달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게 앞으로 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시장이 지금 계속 상승했었던 것, 뭐 중국 시장도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이유를 저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이제 보통 평가했잖아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강달러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걱정하는 게 금리 역전 현상이 미국하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한 1.25% 정도 차이 나는데 이번에 또 연준이 올리면 한국도 뭐 올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금리 역전차로 인해서 원래는 이게 돈이 다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아하게. 제가 10년 단위로 우리가 좋았다, 미국이 좋았다 이런 반복 현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지수거든요. 달러가 강세될 때 미국 주가가 좋았고 달러가 약세될 때 달러가 하락할 때 우리 주가가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달러 지수가 114까지 갔다가 100일까지 떨어져 지금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14를 고점으로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는 올해 건 미국 경제 성장을 낮아지고요. 예, 그다음에 4분기 하면 미국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미국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지금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방정부 부채가 높고요. 그다음에 대외 부채도 제가 보기에는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가 좋을 것이다. 물론 그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더 높으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월과 1월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조 이상 우리 주식을 샀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6조 이상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금리차 때문에 채권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우리 채권 시장을 보면요. 우리 주식을 외국인들이 한 27% 가지고 있죠.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40% 이상이 미국계 자금이에요. 아, 근데 채권은 전혀 다릅니다. 채권은 45%가 아시아계 자금이고요. 아마 일본 자금이 거의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중국 자금도 들어있을 거고요.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주식은 국가별로 발표하는데 채권은 국가별로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냥 아시아로 멍텅구리로 발표하는데 아시아 자금이 45%고 유럽계 자금이 30% 정도 되거든요. 네. 채권 시장 미국 자금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금리가 중국 금리보다 높죠. 미국, 일본 금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독일, 뭐 프랑스, 유럽계 금리 10년 국제 수익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아시아 자금, 뭐 유럽계 자금은 우리나라에서 저는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다. 채권 시장에서 돈 많이 빠지 않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계속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꺾이기는 했으나 그 정상치까지 내려오려면 상당 기간이 있을 것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 고금리 상태가 4, 5%대의 그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항상 과거 우리 IMF도 그랬고 이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달러가 강세됐을 때 위기가 왔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다. 이미 추세는 114에서 꺾였다. 예, 최근 반등은 일시적인 상승이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미국 경제 특히 소비 지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그 0.5% 성장 못할 것이다. 예,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네. 달러 가치가 강세될 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데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으로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기는 이런 고금리가 좀 유지가 이렇게 좀 된다 하더라도 올해 그것이 이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제 위기 쪽으로 가는 어떤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 어려운 나라들도 있죠. 그거는 저는 뭐 이기까지 가는 나라는 소수, 아주 극소수라 보고 있고요. 뭐 대부분의 나라는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주 요인은 그냥 강달러. 네, 강달, 약달러로. 예. 이게 중요한 요인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제 도표 보여주셨지만은 초반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이제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 이제 표시 지표들이 나오니까 이거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 이제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살 외국인이 또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고요. 네. 예, 그런데 뭐 저는 뭐 아직도 주식 투자 자금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규모 자체는. 네. 뭐 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는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규모 전체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뭐 2달 가지고 아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앞으로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뭐 1220원까지 떨어졌다 또 1300원 근처로 왔습니다만 저는 우리 그 적정 환율 수준이 1150원 정도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도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일부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달러가 조금 더 내리거나 약달러로 돌아서거나 저희 환율이 좀 내려가거나 원화 강세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냥 다시 들어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마 저 4, 5월 제가 주가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환율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2분기에는 환율이 다시 1,200원 근처까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항상 그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이거를 엎어버리는 그런 요소로는 뭐 작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요. 뭐 지금은 일본의 그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변동성이 또 엄청나지 않겠냐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뭐 우에다 총 이제 지명자가 일본 의회에서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데요. 아직 그분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누구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신 보니까 뭐 저 우에다 언나운 그냥 우에다 모르겠다 뭐 그런 식인데요. 이분이 그만큼 자기 성향을 아직까지는 특별히 밝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 사람 특성상 급기야한 변화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의 기조가. 예, 지금의 기조 유지하면서 뭐 일드컵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기준은 0%인데 10년 국제 수익률이 지금 상하 0.5 플러스 그거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약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일본이 그렇게 그걸 올리면은 아마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국채 수익률 올라가면은 지금도 전 세계의 가장 큰 손 일본 보험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 보험사들이 미국이나 호주 국채를 많이 샀는데 한 엣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일본 국채 산 것보다 수익률이 더 낮더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돈을 환수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일드컵 컨트롤에서 10년 국채 수익률 0.75%포인트로 올려놓으면은 일본 10년 국채에서 0.5에서 0.75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돈이 일본으로 더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엔화가 강세되고 엔화가 강세되면은 원화도 강세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엔화가 조금 더 강세를 할 것 같은데요. 원화도 강세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들은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다음으로 또 중국의 상황을 어둡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위기라든가 지금 세계 경제가 뭔가 그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의 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또 요즘 솔솔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이거 다시 이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걱정들 하고 있고요. 뭐 저도 중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말씀하신 부동산 거품도 아직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뭐 중성장,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선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지금 4% 안팎으로 떨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올 한 해만 볼 때 작년에 중국 경제 3%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5% 안팎이거든요. 저는 올해는 5% 안팎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1인당 국민소득 2019년에서 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 소비자들이 작년에 못 쓰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는 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IMF도 뭐 전망입니다만은 원래 그 작년 10월에 올해 세계 경제성은 2.7인데 이번 1월에 전망하면서 수정하면서 2.9%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올린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저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마 올 2분기부터는 중국 수출이 저는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도 크게 어떤 위협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예, 그게 극단적인 이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부분, 한국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아까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가 1.2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연준이 올리게 되면은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올리지 않겠냐가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또 우리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뭐 PF 대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트리거가 되진 않을까? 예. 사실 우리 이번 주에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금통위원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 아마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했고 한국은행도 이번 경제 전망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더 내릴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 물가도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우리 시장 금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에 4.6%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최근에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서 3.5% 안팎인데요. 예, 저는 시장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기준 금리도 머지않아 인하할 것이다. 제가 과거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요. 10년 국채 수익률 혹은 3년 국채 수익률이 일방적으로 기준 금리를 설명합니다. 네. 이번에 혹시라도 올리더라도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 보면은 뭐 은행채 수익률 떨어졌고 은행 대출 금리, 예금 금리까지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저는 부동산은 아직도 거품이 전혀 붕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난 1월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표로 측정해 보니까 아직도
전국 집값이 적정 수준보다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뭐 그거는 부동산은 저는 안 좋게 봐요. 네. 그러면서 은행 좀 부실 여신여론하고 일부 그 PF 뭐 투자 대출 많은 이금융권 일부 저 저축은행 뭐 증권사들 어려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과연 은행까지 전이될 것인가? 금융 시스템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한 5월 정도까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들고 가야 될 것이냐, 모든 주식이 다 좋을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챗GPT가 요즘 화제가 되다 보니까 AI주 같은 것들이 막 지금 그 아주 강력한 테마로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런 것 올해는 내내가 테마주들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네. 뭐 주가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죠. 테마주들이 그렇게 급등했다 급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테마주 따라서 사시는 거는 그렇죠.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주식을 외국인이 살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많이 팔았는데 네. 외국인이 사고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개인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뭐를 사냐? 그냥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겁니다. 아, 그게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그 2차 전지 뭐 올해 지금 많이 올랐죠. 일부 그러게요. 종목은 정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큰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5년, 10년 미리 내다보면서 뭐 조정 받을 때마다 꾸준히 사가지고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냥 모아나가야 된다. 예, 그냥 이게 보통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매도하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의 기억을 잊어버려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리더라도 예.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야 계속 된다. 보유하는 2차 시스템이라고 전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좀 여러 가지 좀 구분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양극재 아니면 어떤 배터리 뭐 그러니까 하여튼 소재 쪽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 그 완성 배터리 이쪽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동차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차. 저는 크게 보면은 뭐 자동차보다는 그 소재를 보면 2차 전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뭐 2차 전지 세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거 배터리 아저씨나 여기 몇 번 나오셨던 거 서재영 대표 이분들이 그쪽에 정말 전문가니까요. 저도 특히 그 서재영 대표 이야기를 많이 참고 삼아 듣고요. 그분이 추천한 종목 오래 사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자세한 내용은 그 두 분한테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율, 지금 우리가 1,300원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그럼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환율은 뭐 일시적으로 1,300원 좀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 10월에 1,440원까지 갔었죠. 네. 그리고 2월 2일 날 1,22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올 2월 2일까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거의 15%는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물론 많이 올랐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우리 수출에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실질 GDP 기준 45%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율 변동성이 크고 앞으로도 변동성이 크기는 클 텐데요. 저는 1,440원을 고점으로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1,220원에서 1,300원까지 올라간 거는 일시적이다. 그거는 미국 고용지표,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수록 미국 소비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 떨어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2분기에는 저는 1,200원 근처까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럽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저 이제까지 그 유럽이 우리가 계속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에너지 문제, 뭐 이러저런 인플레이션 역대급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되게 안 좋은 걸로 알았는데 주가는 가장 많이 오른 곳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런 괴리감, 이런 괴리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너무 걱정했는데 그만큼 걱정할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뭐 러시아 에너지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올 겨울을 유럽이 넘기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큰 어려움 없이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견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식형 자금이 우리가 대만, 한국, 그다음에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럽으로도 자금이 계속 가거든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원화뿐만 아니라 엔, 그다음에 유로, 이완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 개념뿐만 아니라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는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 가치가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하락하고 뭐 유로 경제 별로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유로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가 주시장에 반영되면서 일부 자금이 유로로 가고 그래서 유로 자금이 주식시장이 더 올랐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 흐름 그다음에 증시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요. 유럽 방송 보신 우리 가족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